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잠깐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3차 유행 이후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이번 설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지난 1년간 수차례 바뀐 방역 수칙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화와 또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의 맞춤 지원으로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보듬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국 자영업자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짚어보고요. 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무엇인지 살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나 KBS 전주총국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노래방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저금리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연끌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죠. 어제도 이제 건물주님께서 한 2달 동안 한 20만 원 깎아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서로 상생을 하니까 업종마다 시간 제한 이렇게 융통성이 연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달달이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부가세 이런 부분도 많이 혜택도 주시지만 조금 일시적으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 영업보상 얘기도 나오잖아요. 매출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몇 프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정말 절실한 바람이고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대면 수업을 거의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요. 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임대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저희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자각적인 방향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추경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가를 시키면 결국에는 폭풍이 올 것 같은데 그걸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초창기에 지금 11월 달에 지역화폐가 처음 선보였잖아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지금 전주시에서도 선결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전통시장과 저희 상점가에 있는 마트들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 방안,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상인연합회와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를 맡고 계신 하연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장이면서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장인 하연수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지부장을 맡고 계신 정명래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명래입니다. 예. 먼저 하연수 회장님, 시장 안에 참 분위기, 오늘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이제 일요일 오후 5시 5분입니다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수요일입니다. 지금쯤이면 한참 장사가 좀 잘 돼야 될 특수 대목일 텐데 오늘 오전에도 일을 좀 하시다가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맞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죠. 예. 그 전에만 해도 지금 추석이나 뭐 구정, 명절 2, 3일 전이면 아주 북적북적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 손님들이 많은데 지금 뭐 정을 조금씩 나누겠다, 아니면 뭐 시장에 오시더라도 차례상을 조금만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지만 시장하고는 또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먹는 집이 다 있거든요, 식당이.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식당에서 운영은 1시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예. 뭐 술도 한 잔씩 더 오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1차 식품은 혜택을 못 보겠지만 그런 쪽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만 직함은 회장과 지부장입니다만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마음을 좀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한균 회장님, 작년 연말에 이제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 전에 전주시에 또 일을 또 하셨고 뭐 여러 어려움의 목소리, 또 불만의 목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 약 30만 정도가 있는데요. 예.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하. 분들이 있고요.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명절을 대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인데 그런 날이 오히려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을 닫는 업체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정명래 회장님. 네.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을 버틴 겁니다. 그렇죠? 네. 못 버틴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글쎄요. 영업제한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영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이켜 보신다면요. 2020년도에 이미요 버티지를 못하고 휴업한 게 전라북도가 한 26%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수로 보면은 7,300개 업소는 이미 버티지를 못하고 문을 닫은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외식업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외식업만 가지고 외식업만 제가 가지고.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연장을 하는데 소비 심리에 있어서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예. 소비가 위축돼서 나오지를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음식점의 구조이잖아요. 예. 아쉽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개인 방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휴게소에 같은 우리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단 한 번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르막 1대1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개인 방역을 미리 좀 아하. 지원을 했더라면 지금 2차, 3차 우리 그런 피해는 좀 예. 줄였을 거라고 그러면 그 생각이 개인 듭니다. 방역과 그 가운데에서 이 가림막 같은 설치는 그러면 자부담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전주시로 하면 8,300개 정도 그 업소가 있습니다. 예. 약 한 500개 업소 정도 지금 그런 지원을 지원. 했습니다. 예. 한 업소에 2개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기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품귀 현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하나에 처음에는 6만 원씩 갔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은 4만 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테이블당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거 가계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예. 자, 이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외식업도 있고 여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있고 보통 이제 임대료를 내는 형식의 어떤 영업이 이제 근본이 돼서 상당히 이제 손님이 오지 않음으로써 매출이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임대료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나가면서 역시 한계점이 이제 다다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들도 있습니다만 그 지원마저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 형식인 것이고 그 이제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어떤 지원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인수 회장님, 전통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자구책이 좀 있겠습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뭐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이다 또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보면 3차 때를 보면 구조 3천억이라 그래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그중에 한 반절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대출금은 빚입니다. 갚아야죠. 그래서 이 빚을 주면서도 이자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고정비 부분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 예. 지금 우리 전통시장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그간의 수년간을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또 친척같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일을 했던 분들을 시간을 줄여서라도 같이 지금까지 다 견뎌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인건비, 그다음에 고정비인 그런 그 임대료 부분을 우리 상인들이 너무나 이제 부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폐업이나 뭐 가게를 그만 접겠다, 임대를 내놓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자 없이 무이자로라도 좀 대출을 해줘야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나시에서도 무슨 전주시에서 물론 뭐 착한 그 임대인 부분에 우리가 전국에 최초로 이렇게 나간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확산하는 분위기 내지는 그분들이 또 일부지만 한두 달만 해주고 마는 것보다는 조금 1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금 예.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생계가 막막해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점등 시위도 하고 이런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환경 회장님, 우리 지역에서 이 밀린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분신한 새아이의 아빠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좀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이렇게 넘게 지속이 되면서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렇게 도달한 거죠. 예. 그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집합금지 명령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임대료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아까 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에 대한 그 연체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생활고가 뭐 어렵다고까지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들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더욱 크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2019년도보다 매출이 거의 뭐 60% 이상 60%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지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통계를 보면 체불 임금이 245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체불 사업장도 1,729개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기에서 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 근로자가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다 힘든데 정명희 회장님, 네네. 어느 가게 어느 업종은 문을 열고 어느 업종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럼 문을 닫았을 때 그런 손실 보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비판이 좀 큰데 이 부분 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뭐 지원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 현재 3차적으로 저희가 그 버팀목 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차 지원 때까지는 4억 기준에 매출의 4억 기준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면 4억 이상이 되는 업소들은 2차 지원금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고용 근로자들의 수가 있어요. 수가 많겠죠. 당연히 매출이 많습니다. 많아지니까. 매출가 많은 데는. 그런데 그분들의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못 받았어요. 3차 때는 그분들 못 받은 게 10억 미만을 받았거든요. 200만 원씩 받았는데 10억 이상 되는 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감안해서 4대 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산재보험료라든가 매달 나가야 하는 그런 비용들의 부담이 굉장히 지금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전주시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요금을 제외한 상하수 요금을 전액 감면하겠다고 어제 날짜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담되는 고용이 많은 데는 4대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 있고요. 또 먹고 살기 지금 당장 힘든데 국민연금은 매달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연체료 계속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여러 사례가 나오고 아쉬운 건 뭐냐. 인건비 못 줘서 체불자가 되면 또 어려운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거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계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받는 재난지원금, 또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특별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역시 많이 미흡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 3차 때 1,000만 원씩 임차인, 그러니까 내가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은 1.9%로 1,000만 원까지 임차인들한테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 대출은 지금 현재 3차 재난 버틴 자금을 200만 원 받은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이걸 2020년도 걸 기준하에 있으시면 1,000만 원까지 받는데 이것 또한 빚입니다. 예. 어. 자, 이 전라북도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하현수 회장님, 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도 손실보상을 검토했는데, 자, 이 지원이 어떤 지원이고 어떤 도움이 좀 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 그런 걸 조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하기 전에 협단체에 좀 의견도 좀 들어서 아하.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1차, 2차, 3차 재난금 지원금을 주었을 때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게 뭐냐? 우리 전통시장으로 말하면 시장 안에 노점, 좌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장 주변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근거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거리에서 장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라도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협단체장들의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공포 절차를 거쳐서 이제 3월 중에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런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현수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리 지부장님과 전한규 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의 어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 그래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좀 기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은 법제화가 돼서 되면은 사실은 영업 손실보상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역 수칙 자체를 국가에서 혼돈이 일어나서 발생이 됐고, 지금 저희들은 이미 처음 2월달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고 5월달에 그 제한이 됐잖아요. 그 제한이 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전체를 20일이면 20일 제한을 하고 전체 쉬게 해서 영업 손실보상을 해줬는 것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이제 격상하는 데 있어서 네네. 점차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시기에 초창기에 제대로 된 제안을 전국이 같이 함께 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3차까지 나가는 그 조금 나갔던 것이 저희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앞으로도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영업손실보상은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 이제 도에서 개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이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재원이 과연 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상을 해줄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두는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이제 4차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는 지원금보다는 정말 어찌 보면 초기에 함께가 좀 네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제한을 두고 그 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차라리 하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당사자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개정 조례안 소급 적용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한균 회장님. 네. 예. 저 그러면은 뭐 그동안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소급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손실이 발생하려면 거기에 따라 보상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가 상당히 큰 상태예요. 아까 정리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지급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꽃은 눈하고 코에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귀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이다. 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귀에는 좋지만 코하고 입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업무의 죄송합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액 지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고 예. 동족 방뇨라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그 감질나는 그런 지원보다는 정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지금의 재난지원금 형식으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폐업을 지금 뭐 고려하거나 이제 폐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곳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금 아마 이렇게 많은 작년에 매출이 감소했고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1,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당장 바로 또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인가, 각자의 좀 고민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의 일자리 정책관을 좀 연결해서 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수 회장님, 고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개입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좀 챙겨서, 또 각 지자체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자, 임대인 임차인 뭐 3.33 우리 정부가, 그러면 도가 4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시군이 4로 간다든지 이거 비율은 정하면 돼서 예.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한다면 이 부분도 가능할 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서로 안 해줄라 합니다. 예.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걸 받아야 이자를 낸다래요. 그걸 받아야. 물론 이제 그 중에 다는 안 그러겠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조금씩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됐든 우리가 도가 됐든 지자체가 좀 같이 3자가 이렇게 해서 334로 가든지 2.5에서 5로 가든지 이렇게 좀 갔으면 이런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를 지금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고정 비용인 거기에 뭐 수도나 뭐 가스나 이런 부분도 잠깐 이렇게 좀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2, 3개월을 유예보다는 감면해 주는 걸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좀 이쪽으로 재원을 좀 내게코로 해서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충당해서 이익을 일종의 조금 이익공유제, 환원하는 순으로 해서 조금씩 같이 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만 조정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나 정부가 좀 함께 참여를 위해서 풀어가야 된다.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도민 인서트에서 월 20만 원만 깎아줘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앞에 어느 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윤수 회장님 해주셨고, 정명래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이 좀 되겠다. 저희들은 이제 그 지원도 좋고 정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 재원의 전부는 빚을 주는 데 돼 있고요. 능력이 안 되면 장사가 계속 안 되면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또 지금 해외 관광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또 사람이 모으는데 안전하게 개인 방역 수칙이 잘 될 수 있는, 아까 이야기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름막이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또한 아까 하윤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 그 영업에는 타격이 큰데 온라인 영업에는 굉장히 매출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도 안전하게 소비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 내줘야만이 해결이 되지. 예. 지금 해결은요, 소비예요. 장사가 잘 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요,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폐업하는 순간에 일시상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폐업률은 낮아지고 휴업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휴업을 하게 되면은 앉아서 내 보증금에 있는 월세를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또.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장 발빠르게 해야 될 것이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정책 내주셔야 되고, 또한 국내 우리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게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금 하현수 회장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전통시장은 특히나 대면이죠. 비대면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상점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주시가요. 12개의 상점가가 있더라고요. 저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예. 그런데 스마트 상점가로 혜택을 본 지원을 받은 거는요. 북대 상점가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개의 상점가들이 올해는 스마트 상점가로 지원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가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전통시장도 살고 예. 우리 소상공인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유. 역시 현장에서 고민하는 목소리가 좀 현실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한규 회장님 혹시 또 개인적인 생각 있으시면? 예, 이번에 전주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전액 감면하는 지원 있었습니다. 예,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동네 골목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가더라도 정말 한 팀 한 사람도 이렇게 아이고. 손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전주시 행정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진짜 현실적인 지원, 정말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세 분 모시고 전북의 자영업자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정명래 지부장, 그리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와 전주 나무시장 회장을 맡고 계신 하윤수 회장, 세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번엔 전라도 일자리 경제 정책관을 연결해서 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분주해야 될, 또 대목이어야 될 이 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생경제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네네.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일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방역 수칙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확진자도 좀 완화 추세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을 전후해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도 전환시키고 활력을 위해서 4+ 민생경제 특별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 지원하는 측면, 그다음에 판매 지원, 소비 지원, 물가 안정이 이제 보통 설 명절에 이제 대책인데 이 규모가 한 3,860원 정도 되겠고요. 예. 거기에 이제 특별히 저희 하나가 특별히 내놓은 대책에는 재정 사업을 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 정명래 이제 회장님도 지부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비가 좀 촉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3차 재난금이 도내에 이제 지급된 걸 보니까 한 88,000명 정도의 한 1,157억 원 정도가 지급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최근에 한 4천억 원 정도 이상의 어떤 자금이 불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특히나 전라도 의회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 뭐 3월부터인가요? 시행이 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업주들이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는 지원과의 어떤 차이점이 좀 네.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요. 이번 조례가 이제 2월 19일에 이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조례안하고 또 정부에서 마련한 중에 있는 손실 보상에 관한 입법안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이제 계류 중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요 사업과 좀 연계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뭐 이 유흥시설 업주들의 영업 허용에 대한 목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또 보상금 네.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유흥시설 집합금지로 거의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예.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이런 사업주분들의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이런 상황이 완화되겠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그 유흥시설 집합 금지 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도의 이종훈 정책기획관과 좀 말씀 나누시고 싶은 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환 교장님. 네.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제시한 것에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 때문인지 타 시도에 비해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좀 어렵지만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처리로 소상공인들의 아픈 곳을 직접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보다 일반 임대사업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른 혹시 대책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임차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보증 지원을 좀 하려고 우리 신용보증제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현수 회장님. 네, 우리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우리 네, 소상공인들을 반갑습니다. 위해서 하현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도에서 2월 19일 날 조례가 공포되신다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손실 보상금하고 뭐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부적인 네. 사항 계획은 좀 잘 짜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세부적인 사안을 하실 때 우리 협단체장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네. 걸로 좀 꾸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을 마련할 때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상공인 연합회나 협회, 우리 또 전통시장, 또 요식업회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정책이나 사업을 잘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명래 지부장님. 예. 네, 저도 그 같은 의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들이 틀리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장의 소리도 못 듣고 정책을 내더라도 피부가 안 닿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꼭 그렇게 그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5월에 거리두기 격상을 하면서 지금 네.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20년도에 저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그 배달 앱을 전라북도형을 하겠다고
20년도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격상이 되면서 비대면이 되고 2단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배달의 앱이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TF 사항들은 우리 어떤 정책의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대응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달 앱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광역에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배달 앱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구축한다든가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 사업으로 올해 전환을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상점가라든가 하는 경우는 지금 전북대밖에 없는데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스마트 상점가를 많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적 협력해서 이런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이제 이종훈 정책관님 저희 저녁 7시 뉴스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저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네. 이제 정부의 뭐 상생형 공모 사업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신청해서 현장 예. 실사도 하고 예. 어찌 보면 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심에 쏠림 현상이 있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지역의 순환 구조 속에서 기본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출구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모습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경영 안정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 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다각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뭐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생경제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코로나 지속됨에 따라서 심리 회복에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리 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금 배포하고 있고 심리 상담을 위한 24시간 한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로 운영하고 있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또한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 한 해 아마 이 코로나 속에서도 또 계속 시작이 됐고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다가왔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대출금 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도에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또 우리 하인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명희 회장님께서 배달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군산에 이제 배달의 명수가 상당히 뭐 경기도지사가 찾아올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 수수료를 좀 부담해주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또 하는데도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종우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에 작년에 전라북도에서는 통합적인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 결과만 기다리고 전혀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0년도 12월에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겠다, 공공앱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형으로 만들게 되면 몇 층에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군산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이나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했지만 실패한 배달의 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달의 앱 자체를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는 거는요. 실패를 합니다. 참여하는 지금 뭐 가맹점이나 상당히 많은 상황이 가맹점이 시민들도 있다고요. 그렇고. 소비자들은요. 예. 저도 소비자이고 사업주이지만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혜택이 많은 곳에 가게 되고 불편하면은 안 가게 돼요. 예. 편한 곳에 가게 되고 혜택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배달의 명수 자체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 카페를 연동해 가지고 10% 할인해서 예.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가맹주들이 쭉 들어가 있었고 또 가맹점에서도 하다 보니 불편함이 생겼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이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 돼요. 예. 직접 전화를 이게 연결이 그렇죠. 안 돼 예. 있습니다. 그게 배달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그 기술적인 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됐고 배달의 민족에서 집중적으로 군산에다가 할인 쿠폰 10,000원짜리를 쏘았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쿠폰이 있는 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를 따라서 가맹점이 또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지자체는 매년 수억 원에 대한 예산을 넣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나 도에다가 제안을 한 게 뭐냐.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예. 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만 해주고 민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맞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전주시가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한데 지금 우리 착한 선결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돼지카드 해서 돼지카드 뭐,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주사랑 지역 상품권이 나왔잖아요. 예. 전북은행에서. 그러면은 이 지역 상품권이 나오고 선결제가 되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가 직접 지금 대면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구조는 대면을 해만이 이걸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탑재를 연결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전주시에 있는 현재 선결제 자체가요 오프라인이에요. 직접 가서 네, 맞습니다. 결제를 해야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냐? 그 데이터는 내가 선결제하고 영수증 찍어서 전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줘야만이 그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력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소비자도 불편하고 가맹점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내는 상황이 분명히 되는 거죠.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좀 더 간편하고 그렇죠. 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쏠림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달앱을 찾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한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적지만 민간이 개발해서 들어오면은 관에서는 홍보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도나 시가 지금 못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전주시가 선결제를 내놨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침 방송에 979억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이용한 사람 아니 그 저기를 충전한 돈이 거기에 10억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선결제 이후에 10억이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전에는 지역 상품 할 때 내가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10%. 포인트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결제는 내가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100만 원 하면 11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내가 선결제를 하게 되면은 캐시백에 다시 10%가 들어옵니다. 20%네요.
그래서 20%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만 지금 현재는 기관들 협력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이걸 이용을 하시면 최대 30%를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홈택스 세무서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매입 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소비 20%만 아닌 우리 자영업자들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전은교 회장님 이제 뭐 스마트 상점 확대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 속에서 도움을 받는 어떤 배달업체, 온라인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좀 대부분이어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한계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정명래 회장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체나 그 배달업계, 택배업계 이런 데는 상당히 화랑을 그러니까요.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출이 3배까지도 올랐다고 할 정도니까. 이번에 전북도의회에서 김명지 의원께서 도내 스마트 상점 보급을 좀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소비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면서 미처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는요 오히려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도 회의를 한 번씩 하다 보면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스마트 상점에 대한 것도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지원도 필요한데 그냥 이것만 돈 몇 푼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북은행을 통해서 이 캐시백과 지원금 10%씩 주는 것도 사실은 소비자의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요.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전체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업종에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운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회장님, 시장 안에서는 좀 이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일부일 것 같고요. 뭐 배달도 역시 좀 거리감이 있어 보여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많은 곳 중에 한 곳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 전국에 한 3,000개가 정도 되는데 2025년도까지 500개 정도를 디지털화하겠다.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이제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우리 젊은 층에서는 이미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그런 장사도 하고 있고 그런 이용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전통시장의 연세들이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아쉬움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인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장사를 왜 하느냐?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거다. 근데 지금 아까 고령화된 우리 상인들은 아침에 나오실 때 아쉽게도 안타깝지만 내 시장이고 내 가게니까 놀더라도 내 가게 내 시장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과 개혁이 먼저 되어서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에 3조, 그다음에 추경에 1조 5천에서 4조 5천을 발행했고 금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18조 예산을 금년에 세웠는데 15조가 전국에 225개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고 우리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금 3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0%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한도를 두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몰라서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지역 화폐 또 전통시장 상품권 또 선결제 카드 전주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이 곧 지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제 초석이 될 것 같은데 좀 예. 아쉬운 게요. 지금 전주시가 선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20년도에 전주시 음식점 하는 3,000개의 DB를 만들었습니다. 예. DB를 만들어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자는 8만 원으로 보거든요. 가맹점을 전주시가요. 예. 그래서 이 8만이 가맹 등록을 하고 이번 기회에 가맹 등록을 하고 이 자료를 구축한 이 DB를 넣어서 누구에게나 혜택에 갈 수 있는 선결제 이 사업이 좀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전북은행에서 지역화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체크카드잖아요. 예. 체크카드면 그냥 연동만 시키면 되는데 만들 때 이걸 별도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예. 그러기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착한 선결제라고 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잠깐 보여주시죠.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선결제 한 다음에 얼마 차감을 써준대요. 이거는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온라인 시장이고 지금 아까 말대로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선결제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이미 지역화폐가 돼 있었고 전주시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8만의 가맹점이 이용해서 이런 스마트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이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기본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전통시장이요. 전통시장은 오더 서비스만 있어도 주문 오더. 내가 결제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문 오더만 서비스만 구축이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화 앱으로 주문해서 배달이 나가면 아마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참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불편함을 누구보다 더 실감하시고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는 그런 비대면 시대,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0초씩만 바람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한균 회장님. 네,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현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조기에 상황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무조건 제한과 규제만 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비자들도 편하고 쉬운 것만 너무 찾지 마시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빠른 회복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윤수 회장님. 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백신 도입 등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다소 희망적인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십시오. 아마 아쉬웠던 2020년을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는 21년도 꼭 되기를 기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회장님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지역의 설을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들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 그리고 전국상인연합회 남부시장동연합회 하연수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원상구의 정명예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